안녕하십니까. 저는 자활과 기업의사 김경태입니다. 제가 일반 환자분들이나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희 지인들을 보고 이렇게 뭐 어떤 코멘트라든지 그동안 진료했던 그런 토대로 제가 우리 많은 분들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한 2, 3일 병으로 앓으시다가 마지막 날 이렇게 고상이 되는 그런 걸 도움이 되고자 9988234에 대한 우리 유튜브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한 8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각 항목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은 첫날은 우리가 지금 발동이 불인 우리 코로나 시절에 이런 자가동생법에 대해서 기타 1강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요 100만 명당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보다시피 급속도로 증가돼서 세계 1위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 추이도 지금 급속도로 증가돼서 최근 일주일 내에 이 3선에서 거의 8 수준으로 세계 4위라고 합니다. 지금 3월 18일 오늘 날짜로 어제는 60만, 하루 발생률이 40만, 사망자 수도 어제 400명, 오늘 300명이고 최근 2개월에 4,600명 정도 되고 요거를 우리 확진자 수에 사망자 수를 나눈 치사율은 0.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의 확진자 큰 확장이지만은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코로나의 확진이 이렇게 계절 독감 양상을 보인다 하면서 4급 감염병으로 이걸 하향 조정하는 그런 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어려움 때문에 2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계절 독감과 이 코로나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사망률, 백신, 약, 후유증 부분을 나눠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망률은 우리 국내에서 인구 10% 발생했을 때 한 1% 정도에서 입원하고 그 중에 10%가 사망한다고 해서 한 2, 3개월 내에 이렇게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 0.14%, 즉 0.05에서 치사율이 독감은 0.1%라는데 지금 요 코로나는 0.14% 정도 돼서 이 사망률, 치사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점이 지금 요 사망률은 2, 3개월 고정 단계에서 정점이 돼서 완전히 이렇게 고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사망자 수가 이게 점점 늘어날 수 있고 이 사망자 수, 즉 5,000명이 한 해에 독감으로 인한 5,000명이 끝나지만은 이쪽에서는 지금 4,600명에서 점점 갈수록 우리 국민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또 일본에서 초과 사망률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초과 사망률은 자연 사망률에 독감으로 인한 그 기간 동안에 초과됐던 사망자 수를 비율을 적었는데 이게 0.01%에서 0.05%라고 합니다. 근데 델타 감염이 있을 때 4.25%, 오미크론이었을 때 0.13%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렇게 이 초과 사망률은 분명히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수치로만 보면은 잘 적응이 안 됩니다. 그걸 하면은 10,000명당 이게 5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오미크론 같은 경우 한 13명 정도 됩니다. 즉 이 숫자만 가지고도 이 사망자 수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백신은 우리 독감은 65세 이상 청소아에서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신이 안전하기 때문에 독감 백신은 안전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는 3차 접종이 80%, 18세 이하는 2차에서 60%, 12세 이하는 지금 3월 31일 이후부터 접종한다고 합니다. 이 접종률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신 부작용이나 안정성에 대한 어떤 어머님들의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백신 자체가 지금 이렇게 또 차이가 나고, 고위험 인자군 60세 이상 분, 그 다음에 소아에서 특히 이 백신을 안 맞으시는, 즉 12세 이하에는 지금 전혀 백신이 안 들어가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 부분이 우리 계절독감이 타미플루를 처방해서 복용하게 됩니다. 이 타미플루는 어느 정도 안정해서 소아에도 쓰고 성인도 진단 내린 이후에 바로 쓰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약이 팍스로비드라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병용 금기된 약이 적어도 한 30가지나 됩니다. 같이 병용을 할 수 없는 약. 여기에는 고지혈증 약처럼 우리 일반인분들이 흔히 쓰는 약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자체도 지금 병용 금기약이 많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후유증인 부분인데, 계절 독감으로 인한 후유증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렇지만은 그 후유증도 대체로 다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는 확진 후에 3개월 이내에 발생해서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롱 코비드라 해서 오랜 후유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흔히 있는 게 우울, 불안, 호흡곤란, 피로감, 무력증, 통증, 이런 게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증 폐질환, 만성 염증성 증후군, 미국 보고에서는 심장마비가 일반인들의 63% 증가된다고 하고 있고, 뇌경색은 52%, 심부전은 72%까지 증가된다고 합니다. 영국 보고의 최근 보고는 확진 후 이후에 아주 증상이 경미한 환자분들, 후각 상실 정도 있으신 분들도 뇌 MRI를 찍었을 때 뇌 해백질의 수축과 손실 소견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계절 독감을 위해서 코로나는 이런 무시 못할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계절 독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어제 또 우리 중고나라에서 확진자 마스크 판매에서 이왕이면 일찍 겪어보면 좋겠다, 이런 추세도 있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소아를 두신 어머님들, 아니면 보호자분들, 젊은 우리 학생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이 코로나에 대해서 계절 독감처럼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심하시고, 될수록 코로나를 확진이 안 되도록 조심을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아 12세 이하 소아를 자녀를 두신 특히 부모님들은 꼭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고민을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은 우리 애들한테 어떤 양상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위드 코리나 자가도생에 대한 이런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입니다. 94 마스크를 꼭 끼시고, 밀폐된 장소 모임을 되도록 피하시고, 음식 섭취 외에는 모임 어쩔 수 없으면은 마스크 계속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 소독, 손 씻기 자주 하시고, 어디 모임 갔다 오시면 바로 이런 세면 꼭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고위험군 있을 때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독감 예방 주사에 비해서 조금 더 불안하시면은 요즘 최근 나온 노바 백신 접종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이렇게 확진되면은 지금 자가 격리를 해야
10일간은 혹시 그 사이에 7일간 정도 어떤 감기 증세에 준한 약제도 좀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금 최근에는 기침이나 이런 것보다는 목이 따가운 증세로 오미크론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있을 때는 자가 신속 항원 검사를 해보시고 이 음성이더라도 한 2, 3일 후에 재검사를 해보시고 의심되면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하시든지 아니면은 고위험군에서는 빨리 팍스로비드 처방을 해서 복용할 수 있도록 단 이거는 5일 이내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기존 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요거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양성의 경우는 증상 오전까지 꼭 안정을 해주시고 10일 정도까지는 조심조심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8도 이상 고열이 있거나 호흡이 가쁘거나 흉통이 동받는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병원 입원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자가도생에 대한 어떤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건강한 이 위드 코로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